경기 바이오제맥스와 함양 산삼팀의 대결입니다. 최호철 선수와 송예슬 선수의 대국이고요. 자, 함양 산삼팀의 여자 선수 송예슬 선수의 모습입니다. 경기 바이오제맥스의 최호철 선수이고요. 다시 대국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호철 선수가 중앙 쪽을 움직이면서 좀 변화를 꾸리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호철 선수의 마음이 좀 바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곳을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당곤마의 형태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약간의 안형을 갖출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여기도 지금 백이 둔다면 한 집이 나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공격이 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형세가 좀 불리해지면 마음이 급해지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흑의 입장에서는 같이 엮어서 공격할 돌이 있다면 좋을 텐데 나머지 백돌들이 워낙 두터워서요. 그렇죠. 지금은요, 이제 최호철 선수 입장에선 좌변 쪽에 승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은 대부분 모양이 좀 결정이 되어 있고 좌변만 아직까지 좀 미개척지거든요. 좌변의 모양을 크게 키워서 그곳을 좀 극대화하는 작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계속 밀어가는 행마는 좋지가 않죠. 이것은 젖히고 젖히고 흑돌이 강력하게 이렇게 오게 되면서 좌변 모양이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이것이 흑의 주문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럴 때는 여기를 이제 뛰어서 이곳을 좀 짚어가면서 받아준 다음에 이렇게 뛰고 아까 흐름과는 완전 다른 흐름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행마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장면에서 힘을 발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가야 될 때이고 흑도 이제 여기를 차단하게 되더라도 백이 이런 곳으로 머리를 내미니까 오히려 연결을 시켜주고 좌변을 차지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여기 차단해도 이 돌이 강해서 별로 쓸 데가 없어요. 네, 역시 행마가 그쪽으로 나왔고요. 흑도 좌변 쪽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할 텐데요. 날짜로 갔습니다. 백이 한 번 더 연결을 해야 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좌변을 가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어렵습니다. 뭐 이 자리, 이 자리 한 두 군데 정도 여기도 가능할 것 같고요. 어차피 벌리는 정도라면 중앙 쪽 교환이 이득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교환이 없다면은 다음에 차단하는 자리가 남아있는데 물론 백이 아주 약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남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약간 차이가 있죠. 자, 좌변 쪽 모양을 정리해야 하는데 행마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양을 계속해서 키워간다면 백도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자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길 밀었어요. 그 교환 필요한 자리인가요? 이것은 시간 연장책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거기 밀어갈 이유는 없죠. 자, 냉정하게 두려면 뭐 여기 한 세 군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자리보다는 감각상으로는 여기나 여기 세 군데가 좀 눈에 보입니다. 자, 지금이라도 좌변 쪽 벌려가야 할 텐데요. 모양을 계속해서 키워가는군요. 네, 그 수가 근데 선수가 됩니까? 안 받고 이제 백이
이런 곳 어딘가를 왔을 때, 뭐 이 정도 오게 된다면은 여기 막는 수와 두 칸 전개하는 수가 있어서 별로 공격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젖혀간다든지 하더라도 끊어서 여기를 이어야 되는 형태인데 단수 치고 나가게 되면 여기 모양도 기분이 나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계속 뚫고 나갔을 때 끊어갈 여유가 없죠. 네. 이건 선수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끊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잡게 되면 뚫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요. 그때 단수 치고 이렇게 맞게 되면 역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렇다면 백이 좌변 들어가서 모양이 다 깨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지금 최우철 선수가 확실히 좀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이 수는 좀 과하거든요. 냉정했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예, 지금 백이 갈라쳐 갔는데 글쎄요. 저도 이제 이 자리보다는 저는 이 자리라고 봤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다가와서 이런 곳을 가서 뭔가 이 모양을 키워가야 될까요? 쉽진 않아요. 지금 흙이 좀 얇은 자리여서 여기 끊어지는 자리도 있고 이게 집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조금 고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하고 그래도 돌이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젖혀갔는데요. 그 수가 됩니까?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밀어가면서요. 그것도 이렇게 잡으면요.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있고 이거 지금 이제 끊어지면 잡히거든요. 다른 곳을 둘 수 없습니다. 이거 여기를 나와서 끊어버리면 이제는 먼저 잡히는군요. 이것이 먼저 잡힙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이 단수 치는 순간 백은 거의 이제 이건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네. 여기 흙이 파워해서 잡으러 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죠. 이렇게 귀로 젖혀도 어차피 잡히는 형태는 아니니까 그냥 잡는 게 냉정할까요? 이렇게 잡아두더라도 흙이 여길 지켜둬도 잡히는 돌이 아니니까. 끊어간 자리가 그럼 의미가 사라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최우철 선수가 뭔가 힘으로 좀 압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송혜슬 선수를 조금 이제 강하게 압박해서 이 모양에서 득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송혜슬 선수가 또 그 힘에 밀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지금 두어간 수가 대마를 잡을 수 있는 수도 아니고 집으로 많이 이득을 보는 수도 아니라서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마음이 급해진 것 같네요. 여기서 흙이 약점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긴 이어야 돼요. 여긴 있지 않을 수가 없는 자리고 더 냉정하기는 이렇게 잡아두는 수가 더 냉정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워낙 커요. 여길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또 꼬부리는 자리도 선수고요. 이 정도만 가더라도 이 하변에서 큰 집이 나기는 어렵죠. 중앙 쪽 단수 교환이 된다면 백대만은 이미 살아있는 모양이고요. 네, 그리고 이 돌이 살아가면서 또 쏠쏠한 집이 생겼어요. 이 한 점 따낸 것까지 해서 여기 7집이 생겼거든요. 덤 정도가 지금 중앙에서 생기게 된 거죠. 또 두 점을 잡고 흙이 약점을 한 번 더 지켜야 한다면
백이 다시 선수를 잡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송혜슬 선수 충분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모양이 이제 혹시라도 커지는 것을 막겠다라는 뜻입니다. 집으론 손해예요. 여기가 좀 더 큰 자리였어요. 그래도 중앙에서 또 7집 정도 수입을 벌어들였고 백이 어쨌든 여기를 이렇게 빵따냄하는 형태가 된다면 좌변은 더 이상 커지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약간 내어주고 좀 확실한 수를 선택했습니다. 그곳까지 지키고 나니까 흙이 좌변 모양을 더 이상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형세 판단 한번 더 해볼까요? 지금은 이제 모양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곳에서 실리로 소득이 있었지만 중앙에 또 이제 손해를 봐서 여기 모양이 거의 뭐 두텀까지 봐서 20집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0집이 조금 약해 보이네요. 네. 여기 아까 35집 정도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백의 집이 55집 정도고요. 네, 55집 정도인데 집이 17. 흙의 집에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기 합쳐서 한 35집 정도고요. 이 집이 아까 8집, 여기가 6집. 50집도 채 안 되는데요. 예, 그렇죠. 지금도 뭐 집의 차이는 아까와 거의 비슷하죠. 반면으로 백이 약간 앞서는 상황. 그리고 선수를 그래도 흙이 잡고 있다. 지금도 제 생각에는 반면 승부 정도가 아닐까. 약간 더 벌어진 느낌도 있네요. 반면 승부 정도의 차이. 그 차이를 지금 이 좌변을 좀 압박하면서 줄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중앙을 움직이기 전과 차이는 거의 비슷한데 판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좌변 쪽을 어떻게 공략할지요. 좌변은 역시 방향은 이쪽으로 갔어요. 반대쪽을 선택했는데요. 이쪽을 간다면 여기 와서 여기 있는 수를 당하는 게 좀 싫다는 얘기네요. 이곳을 한 수를 더 들이더라도 집이 아니다. 이건 뭐 여기도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송혜슬 선수가 지금 이런 모양이라면 사실 막는 수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젖혀 간다고 해도 여기를 다시 젖히고 이어준다면 지켜야 되고 무난하게 이렇게 지켜도 이 정도 안정을 취한다면 그냥 반면 승부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그곳을 이건 확실히 형세를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가장 알기 쉬운 수를 선택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막는 그림보다는 흙이 뭐 이런 곳을 압박했을 때 좀 더 집으로 당하게 되겠죠? 사실 막아 가더라도 흙이 갈라서기는 좀 힘든 자리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귀 쪽이 또 약한 자리였고요. 자, 이제 흙은 어디에서 좀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요건 그래도 좀 잘 됐어요. 막아가는 그림과 비교해서는 약간 득을 봤습니다. 자, 이제 근데 모양이 또 결정이 돼서 여기 중앙? 이곳은 그렇게 큰 집이 날 자리가 아닌 것 같고요. 상변 쪽에 백 모양을 좀 더 줄일 수는 없을까요? 이 모양이요. 이 모양은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뭐 이런 자리를 가는 것도 이건 젖혀서 도저히 살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보통인 것 같아요.
백은 받아줄 거고 이 정도 교환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변 어딘가로 좀 전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두 칸. 네, 이 정도 전개하는 진행 예상이 되네요. 한 점을 잡는군요. 그 자리가 선수가 된다고 보나요? 여기를 잡아두었을 때 백이 손을 뺀다면 이곳을 붙여간다. 이런 모양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잡히는 돌은 아니죠. 흑돌이. 근데 들어가더라도 여기를 뭔가 이렇게 움직여서 바둑이 불리하니까 이런 시도가 좀 나빠 보이진 않네요. 백은 이곳을 잡는다든지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네. 여기도 또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있고요. 백도 그냥 받아주기는 좀 기분 나쁜 예, 자리 같은데요. 받아주고 싶진 않죠. 자, 그래도 흑이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백에게 가장 기분 나쁜 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전운행이네요. 자, 지금은 이제 붙여도 아까와는 조금 다르죠. 여기 이렇게 살려고 해도 막상 또 이렇게 붙여갔을 때 전체가 예, 위험해질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둔 다음에 찝어서 이것은 끊어가더라도 늘어서 바로 뭔가 이곳을 포위하는 수가 쉽지가 않죠.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붙여가는 게 성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길 밀어가도 이 자리를 두고 아주 실전적인 수로 그냥 이렇게 막아가더라도 이게 지금 살 수 있을까 싶네요. 여기를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붙여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혜슬 선수가 계속 단단하게 두면서 걸어 잠그고 있어요, 문을. 자, 흑이 끊어간 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이어준다면은 여기를 이제 붙이는 수를 또 결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교환이 되어서 이득이 된 건가요? 예, 뭐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아까와 같이 붙여가도 이어서 바로 포위가 되는 형태는 아니니까 이 부분의 맛을 좀 계속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도 한 점 쪽으로 단수를 몰면서 이제는 뒷맛이 사라진 거죠. 네, 오늘 송혜슬 선수 바둑이 너무 부드러운데요? 지금 확실한 우세를 잡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처럼 공격적인 그런 성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안정적으로 좀 지켜가는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최호철 선수는 평소에 잘 선택하지 않는 수들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기풍이 약간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계속 지금 강수일변도로 가고 있어요. 최우철 선수는. 이 수도요. 사실 이 두 점은 살릴 자리가 아니거든요. 여기를 왜 뒀냐면 이 백돌이 아직 좀 못 살아있지 않느냐. 오히려 실속면으로 본다면 뭐 이런 곳이나 이런 곳 가는 게 좀 더 실속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최우철 선수의 생각은 평범하게 가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좀 강하게 계속 송혜슬 선수를 압박을 하는 그런 수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좌변 쪽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끊어가는 것은 따라 나가서 여기를 붙여도 이것은 여기를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막아가는 형태도 이곳을 막아도 늘어서 여기를 받아줘야 된다면은 그때 이곳을 찔러가면요. 잡히지가 않는군요. 예, 막는다면 끊어서
오히려 이 돌이 잡히고요. 이렇게 가더라도 따라 나가서 살아가게 되겠죠. 예, 지금 이런 자리에서 괜히 욕심 부리다가 바둑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네, 뒤로 받았고요. 송예슬 선수가 계속해서 안전 운행을 하고 있고요. 최우철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뭔가 상대가 틈을 보여줘야 그 틈을 좀 파고드는데 송예슬 선수 좀처럼 틈을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최우철 선수 좀 따라잡고 있는 거는 같아요. 아까는 반면 승부 정도로 보여졌는데 지금은 덤에 좀 넉넉하게 걸리는 상황 이런 정도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백이 조금씩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이득은 봤을 텐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뭐 송예슬 선수가 안전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우철 선수는 좌변 쪽을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송예슬 선수가 이 바둑을 이제 끝까지 이 우세를 유지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냐도 중요해요. 이게 또 조금씩 추격을 당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서 계속 물러섰는데 다시 개가를 해보니까 미세해졌다면 그때부터 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제가 3라운드에서 송예슬 선수와 대국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반집을 줬거든요. 아, 바둑이 유리했는데 유리에서 계속 물러서다가 나중에 좀 만만치 않아져서 네, 미세해져서 좀 수순이 좀 엉키면서 끝내기에서 손해를 계속 봐가지고요. 그렇군요. 그 패배가 조금 많이 아쉬웠는데 사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프로 바둑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고 또 끝내야 될 때는 끝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자, 지금도 또 압박이에요. 여기를 집어가지고 한 칸 뛰면서 이 돌을 살아라. 뭐 사는 것이야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막아두면 일단 사는 형태니까. 전혀 공격될 돌은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흑돌이 좀 약한데 이걸 어떻게든 좀 선수로 연결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송예슬 선수는 이 유리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것이 중요하겠고요. 최호철 선수 입장에선 계속해서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야겠죠. 네. 어려운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백돌이 너무 다 튼튼하죠? 어느 돌 하나 약한 돌이 없어요. 이 돌도 이제 살아버렸고 다 두텁게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여기도 지금 다 두터워요. 이 차이는 줄었는데 송예슬 선수를 괴롭힐 만한 자리가 지금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는 이을 수밖에 없죠? 막는다든지 하는 건 안 됩니다. 끊어지고 여기 뭐 아무리 수를 늘리려고 해봤자 뭐 이런 식으로 수를 늘려도 여기가 집이 되는 순간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자, 하지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끝내기에서 좀 느슨한 수가 많이 등장한다면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최우철 선수는 이제 앞으로는 더 너무 평범하게 가기보다는 계속 상대 심기를 좀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자리도 이런데 한번 툭 건드려 보는 거죠. 받아준다면은 약간이라도 활용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자리를 또 건드려 본다든지. 최우철 선수가 계속해서 노려가던 좌변은 이제 더 이상 노릴 곳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변도 집으로도 큰 자리고 맛도 좋은 자리죠. 여기 안 두면 이제 백이 끊었을 때 이 중앙이 약하니까.
자리요. 지금도 이제 받아달라는 얘긴데요. 정말 쉽게 처리하려고 네. 하는군요. 이렇게 젖혀서 그 중앙 하나 더 아예 못질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아까 흙이 뭐 이런 곳을 괴롭혀 볼 수 있는 중앙을 뭔가 키울 수 있는 요소 자체를 다 차단을 하겠다. 오늘 송예슬 선수에게서 이창호 구단의 향기가 나죠? 네. 원래 송예슬 선수가 이런 바둑이었나요? 받아주질 않았어요. 네, 그렇죠. 최우철 선수는 비틀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도리가 없습니다. 상대가 조금씩 무리를 해준다면 좋을 텐데 계속해서 안전한 수만 선택을 하고 있어서요. 네, 지금도 이제 한 번 더 막아가는데 뭐 최우철 선수는 아마 이런 데 붙이는 수가 혹시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이제 백돌이 이런 데 오게 되면 이 느는 수가 오히려 백이 선수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흙이 이 젖히는 교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백이 느는 것과 비교했을 때 집이 두 집씩 네 집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내려선다면 이제 상변 쪽의 맛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차이는 줄어들었으나 변수는 점점 없어지고 있네요. 자, 내려서면서 말씀해주신 자리 젖히는 교환이 필요해졌고요. 자, 지금도 이제 젖혀가게 된다면 사실 송예슬 선수 입장에서는 이도를 먼저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곳을 띄어서 한 칸을 띄더라도 씌워서 여기 뭐 단수 쳐도 백이 연결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못 살 것 같은데요. 이 수로 그냥 들여다보는 자리까지 그냥 다 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씌워가게 되면 받아주고 붙여도 젖혀서 여기서 뭐 두 집 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삶을 걱정해야 하는 자리군요. 네, 아마 최우철 선수가 여길 젖혀간다면은 송혜슬 선수가 이 장면에서 끝내러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주변이 너무 튼튼해요. 자, 흙의 안정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젖히질 못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송혜슬 선수가 역으로 늘 수도 있는데요. 지금도 참아두네요. 오늘 컨셉이 정말 확실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기회가 온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지금도 늘면 돼요. 이거 잘 됐는데요. 이렇게 뚫어가고 이수가 지금 선수된다는 거는 이건 다시 거의 반면 승부로 벌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최우철 선수 입장에서는 평범하게 받아줘서는 지기 때문에 이렇게 둔 건데 그 자리 선수라고 보는 건가요? 거기도 선수죠. 거기도 받아주고 이을 때 손을 빼게 되면은 이렇게 끊어가서 뭐 여기 바로 뚫리는 자리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밀어가도 이건 흙이 잡혔네요. 잡아서 그쪽 자리도 많이 당하는군요. 지금도 흙이 갈 수가 필요한 거죠? 네, 지금도 이게 뒷맛이 굉장히 나쁜 게 백이 이렇게 치중을 하게 되면요. 이곳을 받기가 어려워요. 사실 뭐 이렇게 받는다면 여기 또 끊어서 이 자리가 바로 잡히게 되고요. 이 뒤로 물러나게 된다면은 넘어가는 자리가 크죠. 사실 바둑이 불리하다고 보면 그냥 이렇게 끊어가는 수도
가능할 수 있어요. 여기를 찝고요. 늘어서 여길 두고 어, 이렇게 먹여치는 수도 가능하죠. 제법 큰 수가 예,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패가 나는 거니까 어느 쪽이든지 간에 하여튼 흙은 타격이에요. 이게 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이기는 하죠. 우선 그 자리를 젖혀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여길 똑같이 아까처럼 두게 된다면요. 흙이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이어야 되겠죠. 잇고 이렇게 치는 변화. 바둑이 유리할 때는 뭔가 변화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송혜슬 선수가 이 자리를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진행이 집으로 이득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결행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조금 아쉽겠네요. 여기 따내기 전에 먼저 늘어두면 사실 받았을 텐데. 예, 이것도 최우철 선수 뭐 두고 싶은 자리 다 뒀습니다. 여기도 젖혔고 여기도 지켰고. 그런데 지금도 이제 이걸 막으면 이것도 버티나요? 버티겠죠. 받아주면 너무 뻔하게 져 있으니까 이거 버텨도 사실 꽃놀이 패니까요. 지금 백이 젖혀간 자리도 굉장히 큰 자리 같은데요. 네,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 전 송혜슬 선수가 이런 바둑 두는 거 이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뒷바둑도 지금 두텁게 잘 두네요. 선수들이 사실 어떤 한 기풍을 가지고 평생 그 기풍을 가져가진 않습니다. 기풍이 좀 바뀌는데요. 혹시 송예슬 선수가 이번에 좀 기풍을 바꿔볼 생각이 있나요? 거기도 일단 잘 됐네요. 끝내기 처리는 그래도 흙이 좀 괜찮게 되고 있는 게 이 모양도 보면 먹여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형태거든요. 흙이 처리가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젖혀 있는 자리가 이 붙이는 자리가 남아 있죠. 들어가도 이 단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수가 납니다. 자, 우선 좌상기 쪽에 백이 치받아 간 이후부터 흙이 조금 이득을 본 건가요? 여기 치받아 갔을 때요. 네. 이거 뚫어간 장면에서는 백이 확실히 괜찮았고요. 여기까지 늘었으면 이제 다시 반면 승부 그 정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었는데 흙이 젖혔고 또 여기는 좀 잘 됐어요. 따낸 수로 늘었다면은 차이가 조금 벌어졌을 것 같은데 지금은 최우철 선수가 잘 된 건 분명한데요. 여전히 덤에 조금 넉넉히 걸리는 차이인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둘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송예슬 선수가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해서 좀 불안한 마음으로 무리를 한다거나 하면 역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가 있죠.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냉정하게 잘 뒀기 때문에 이 냉정함을 유지해 나간다면은 오히려 그냥 최우철 선수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그냥 바둑이 끝날 수 있거든요. 자, 우상 쪽에 흙은 가일수가 하나 더 필요하고요. 여기도 뒀네요. 막히지 않고 지금 결국 백이 느는 것과 비교했을 때 단순하게 보면 네 집 득을 본 거예요. 이곳이 좀 두터워졌으니까 이제 늘어졌을 때는 뭐 이런 거 다 선수로 듣긴 들었겠죠. 지키지 않고 하변을 선택했습니다. 이 수는 이거는 지금 여기가 아직 못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닌데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클 것 같아요. 글쎄요. 뭔가 이 돌이 근데 여기 집 나는 자리가 있고 여기 막는 자리가 있고요. 좀 버틴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의미인데, 그래도 지금은 지켰어야죠. 뭐, 물론, 최우철 선수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지켜서는 힘들다. 근데 이건 약간 손해를 본 것 같은데요? 집으로는 확실히 우상 쪽이 컸던 거죠. 그렇습니다. 송혜슬 선수, 잘 두네요. 지금 중반 이후에는 화려함은 없었어요. 뭔가 펀치도 없었습니다. 그냥 묵직하게, 단단하게.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최우철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희망이 없어요. 상대가 좀 무리해주고 좀 강하게 오고 하면은 그 가운데 뭔가 실수를 좀 노릴 수가 있겠는데 그냥 약간 곰처럼 네. 그냥 다 받아주고 그냥 쉽게 쉽게 가고 있는데 차이를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역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정말 변화를 이끌어낼 곳이 없습니다. 예, 이 바둑을 이대로 송혜슬 선수 승리로 가져가게 된다면 이번 2019 내셔널 바둑리그 송혜슬 선수를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물론 이 한 판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좀 컨디션이 좋은 편인 것 같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리그에서는 어쨌든 또 이 분위기를 타게 되면 그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함양산산 팀, 사실 신생팀이지만 이렇게 송혜슬 선수가 잘해준다면은 얼마든지 상위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반면에 경기팀에서는 최우철 선수의 패배가 좀 아플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최우철 선수는 출전했을 때 그래도 거의 이겨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각 팀에서 에이스들의 사실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어요. 각 팀의 에이스의 1승이 그냥 뭐 단순한 1승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팀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팀에는 이런 에이스가 있어서 뭐 혹시 내가 지더라도 뭐 우리 팀 해볼 만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랑 내가 지면 절대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네. 거는 선수들의 마음가짐부터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내셔널 바둑 리그가 5명의 선수끼리 대결하다 보니까 확실한 1승 카드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도 조민수 선수의 그 활약 때문에 사실 팀 전체의 어떤 분위기들이 확 살아났었죠. 거의 그냥 두면 이겼으니까. 네. 자, 최우철 선수도 한때 굉장한 연승을 이어간 적도 있었는데요. 자, 지금은요, 집 차이가 덤에 뭐 이제 한 세네 집 반 정도 차이?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좀 넉넉하게 걸렸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젠 정말 단순한 어떤 그런 실수들이 아니고서는 별로 실수 나올 데가 없어요. 그 정도 손해볼 자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백이 좀 엷은 자리가 있다면 변화를 이끌어낼 텐데요. 백이 전체가 연결되면서 굉장히 두터워졌기 때문에 끝내기로 이득 볼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우철 선수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아마 이 바둑을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초반 흐름은 괜찮았는데요. 그렇죠. 초반에는 굉장히 좀 압도하는 느낌이었어요. 송혜슬 선수가 너무 경직된 느낌이었고 최우철 선수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날아다녔거든요. 결국 여기 아까 이제 한 칸 뛴 수, 끼워간 수. 이 두 가지가, 이 두 번의 실수가 국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네요. 특히 끼어간 수가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악수가 악수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이 끼우는 수의 체면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끊어가야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뭔가 이 방향에서 선회를 했는데, 그때는 조금 이제 시기를 놓쳐버렸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송혜슬 선수 너무 잘 뒀어요. 우세를 잡은 이후에 특별하게 흔들림이 없이 아주 안정된 반면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한두 집짜리 끝내기만 남았고요. 이게 단체전은요, 연승하는 선수도 많이 생기고 연패하는 선수도 많이 생겨요. 네. 이게 그만큼 냉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실력을 100% 발휘하지를 못하고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연승하는 쪽에서는 신이 나니까 좀 뭔가 계속 그 분위기를 살리는 쪽이 많고요. 또 연패하는 쪽은 침체돼서 그걸 끊어내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내셔널 바둑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이 실력 차이는 거의 안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연승과 연패 초반 스타트가 어떻게 끊어지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바둑리그 감독도 해봤습니다만, 감독들끼리 예전에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처음에 5경기를 3대2로 시작하느냐, 2대3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그 이하의 성적으로 시작하느냐는 완전히 전 시즌에 거의 영향을 미친다. 그게 이제 초반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제주 투어가 이제 5라운드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초반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 그 6라운드부터는 이제 좀 중반전으로 치닫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게 또 단체전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연패를 하고 있을 때랑은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지게 되면 팀 선수들한테도 미안하고요. 감독님에게도 미안하고 뭔가 굉장히 쑥스럽고 뭔가 그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물론 주변에서는 그래도 잘했어 이렇게 격려를 해주지만 그게 팀전인 것 같아요. 네. 반면에 본인이 좀 부진할 때 팀이 계속해서 이겨준다면 좀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본인이 부진해도 팀이 이겨준다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죠. 자, 패가 났습니다. 자, 끝내기 과정에서 패가 등장했는데요. 승부에 영향이 있는 패일까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한 3-4집 반 정도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이 패를 최우철 선수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4집 정도를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백이 그냥 2집짜리 끝내기 하고 1집짜리 끝내기 하더라도 한 3집 정도니까 역전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팩감은 흙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가 이제 끊어가는 자리도 좀 보이고요. 그곳을 끊어서 이건 네, 지금 사실 안 받으면 이제 또 붙이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좋은 팩감이네요. 이 얼핏 보면은 팩감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렇게 붙이고 젖혀서 끝내게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곳에 숨은 팩감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우상 쪽에 팩감이 많아서 패는 흙이 이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백은 사실 이곳에 제외하고 나면은 다른 팩감이 거의 보이질 않죠. 이제 송혜슬 선수는 최우철 선수가 이런 악수패라도 써주기를 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라도 이제 횟감을 먼저 써준다면은 요 목여치는 거 자체가 약간 악수거든요. 자, 우선은 계속해서 패를 진행시키고 있고요. 이제 백은 횟감을 다 사용한 것 같아요. 이 내셔널 바둑리그 뭐 거의 항상 김규리 캐스터 현장에 계시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대국하고 나서 옆에 대국이 끝났을 때 바로바로 느낌이 오나요? 이겼다 졌다. 사실 저는 주변을 아예 보질 않고 제 대국만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습니까? 끝나도 팀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바로 옆에서 대국을 하고 있음에도 저는 항상 결과를 모르고 그만큼 집중력이 높군요. 네.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결과표를 보고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선수들 개개인별로 그건 좀 다르겠군요. 뭐 사실 내셔널리그 진행을 하면서 옆에 대국 뭐 모양까지 다 알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지금 뭐 패가 진행되고 있는데 흑이 패를 이기더라도 역전할 수 있는 승부패는 아닙니다. 자, 수승이 좀 더 이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승부가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송예슬 선수의 세집반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두 선수가 개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표정으로 봐도 송혜슬 선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표정이고요. 최호철 선수 네, 아쉬움이 묻어나죠. 차이는 세집 반이었습니다. 최호철 사모님 하면은 굉장히 좀 싸움 바둑이고 좀 이렇게 수익기 바둑으로 좀 유명한데 초반 세 번째 수부터 3-3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뭐 알파고니 해서 인공지능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공부가 좀 덜 돼 있어서 좀 이렇게 고전적인 느낌으로 가자 해서 좀 편하게 바둑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좀 성적이 좋아가지고 이제 다음 라운드에 이제 한 달 동안은 또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판을 좀 이길 수 있는 좀 요점이 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송예슬 선수가 인터뷰에서 최호철 선수가 싸움바둑이라고 말을 해줬는데요. 그러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김규리 캐스터가 그렇게 느꼈나요? 저는 전혀 다른 기풍으로 느꼈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사람마다 보는 스타일이 다른가 봐요. 근데 이제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일단 최호철 선수가 초반에 이제 세 번째 수에 3-3을 들어가면서 뭔가 초반 연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작전상 좀 고전적인 스타일로 갔다. 사실 초반 출발은 좋지 않았는데 그러나 중반에 저는 또 이제 송혜슬 선수가 의외였던 게 좀 공격적인 기풍인데 아주 묵직하게 가는 걸 보면서 이게 사람마다 다 이제 그 본인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좀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국은 송예슬 선수의 반면 운영이 좀 돋보였던 것 같은데요. 과연 총 결과 어떻게 되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3대2 승부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송혜슬 선수의 승리가 팀 승리로 이어졌네요. 자, 4라운드 총 결과입니다. 전라남도 팀과 서울 키바팀, 김포 원봉 루엔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광주광역시와 대구바둑협회 5대0 승리가 나왔네요. 그리고 울산 금화건설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서울 압구정, 함양산삼, 인천 SRC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현재까지의 순위인데요. 드림리그에서는 1위를 울산 금화건설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대회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팀은 좀 강팀이다. 이 팀은 그래도 좀 약팀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좀 평가들이 있는데 지금 초반 출발을 보니까 정확하게 확실한 강팀도 또 확실한 약팀도 아직은 없다. 지금 다 1승 이상씩을 드림리그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자, 반대편 매직리그는 어떨까요? 대구 바둑협회가 4승 0패로 1등을 달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승을 한 팀은 대구 바둑협회가 유일하네요. 그래서 이 초반 분위기 자체는 대구 바둑협회가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를 지금 함양산상 신생팀인데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추격을 하고 있고, 경기 바이오제맥스 이 대국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3승 1패로 좋은 성적 기록하고 있네요. 자, 오늘 대국에서도 역시 3대2 승부가 나왔는데요. 확실히 좀 3대2 승부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예, 뭐 보통 그 팀 간의 전력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감독들이 오더를 이제 봤을 때 보통 3대2 승부를 많이 예측을 해요. 근데 이제 꼭 한 번씩은 5대0도 나오고 네. 또 의외로 4대1의 결과도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건 이제 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4라운드가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5라운드가 진행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